주말 동안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축출하고 그를 뉴욕의 한 시설로 이송하여 마약 밀매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두로가 떠난 후 누가 나라를 이끌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의문이 제기되며 혼란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방금 저지른 일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더 분노할 세계 지도자가 한 명 있을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의 긴밀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의 주요 동맹국이 미국 감옥에 갇혀 푸틴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전쟁의 미래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제 막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마두로의 몰락이 생각보다 모스크바에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 3일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새벽 이전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짧은 공습을 위장책으로 사용해 마두로와 그의 아내 셀리아 플로레스를 요새화된 자택에서 성공적으로 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발음이 카라카스와 베네수엘라 여러 도시를 뒤흔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작전을 즉각 칭찬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는 체포되어 국외로 이송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 작전이 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이루어졌다고 트루스 소셜에서 밝혔습니다. 첫 발표 후 미국이 몇 달 전부터 이번 구출 작전을 계획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법무장관 펜 본디는 성명에서 마두로 체포에 연방정부 여러 부서의 수개월 협력과 세밀한 계획, 빈틈없는 실행이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본디 역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마두로가 미국의 마약 밀매 등 혐의로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폭력을 부추기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으며 마약 위기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본디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부통령이자 임시 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는 미국 작전 직후 생존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생존 증거는 즉시 나왔습니다. 미국이 마두로가 선박과 항공기로 뉴욕에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곳에서 마두로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며 1월 5일 전고에 뉴욕시 법정에 마약 및 무기 관련 여러 혐의로 출두할 예정입니다. 이 혐의들은 미국 법에 근거해 미국이 제기한 것으로 미국의 마두로 송환 작전의 합법성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성과 앞으로 베네수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가디언에 따르면 해당 주제를 다루는 저희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두로와 그의 아내가 어떤 혐의로 기소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 기소장에 따르면 마두로는 대규모 마약 조직에 의해 뒷받침된 불법 정부를 운영하며 수천 톤의 코카인이 베네수엘라를 거쳐 미국으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마두로는 4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그리고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공모입니다. 가디언즈는 이 혐의들이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에게 제기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합니다. 마두로가 이 혐의들을 극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 일로 베네수엘라가 불확실한 미래에 놓였지만 마두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가장 분노할 사람이 있습니다. 푸틴은 미국이 방금 한 일을 알게 되었을 때 분노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지도자 푸틴은 마두로와 미국의 긴장이 높아지자 자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 강화를 더욱 가속화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에게 중요한 동맹국이 되어가고 있었고 이제 그 동맹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뿐 아니라 러시아 미래를 위한 자금도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두로 체포 전 베네수엘라와 러시아 관계 발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에 따르면 마두로의 몰락은 푸틴이 1년 사이 두 번째 주요 동맹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12월 푸틴은 시리아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를 반군 쿠데타로 이뤘습니다. 매체는 푸틴이 지원하던 또 다른 독재자가 사라졌으며 크라이시스 그룹의 올렉 이그나토프는 푸틴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마두로 체포 후 정권 교체를 추진하려는지 여부입니다. 2025년 11월 이그나토프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무력으로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추진해도 러시아는 지리와 물류 문제로 지원이 어렵습니다. 미국이 공격을 준비할 때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에 제공한 일부 무기는 효과가 없었고
마두로 체포도 막지 못해 그 주장이 사실로 보입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2025년 11월 보도에서 미국이 마두로 축출에 나서면 푸틴이 중요한 라틴 아메리카 동맹국을 잃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크렘린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군함을 배치하며 미국 전술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게 그 군함 배치는 우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스크바 타임스는 11월 보도에서 푸틴이 수년간 미국이 베네수엘라 정치에 미치고자 했던 영향력을 은밀하게 약화시키려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마두로의 권위는 2019년에 마지막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두로는 재선의 정당성을 베네수엘라 야권에게서 의심받았습니다. 미국도 이에 동의하는 듯 보였고 압박 캠페인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 석유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푸틴이 베네수엘라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기술 고문을 파견했습니다. 그 고문들은 헬리콥터, 방공 시스템, 수호위 전투기의 기본 정비는 거의 하지 않고 주로 유지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누가 베네수엘라를 지지하고 누가 지지하지 않는지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향력을 위한 미묘한 전략으로 다른 요소들과 함께 효과적이었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했을 때로 시간을 돌려보면 푸틴은 또다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10월 말 마두로는 러시아의 방공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고 이를 받은 듯합니다. 푸틴이 마두로의 요청을 실제로 들어줬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마두로가 요청한 직후 러시아 IL-76 수송기가 카라카스로 간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푸틴이 다시 한번 베네수엘라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은밀한 시도를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도들은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히 마두로가 권좌에서 물러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두로가 러시아에서 받은 방공 시스템은 결국 쓸모없게 됐습니다. 미국의 신속하고 충격적인 공습이 마두로의 체포를 위한 무대를 마련한 가운데 러시아로부터 받은 방공 시스템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는 유나이티드 44 언론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1월 3일 새벽 2시경 공습을 시작했으며 곧이어 미국 헬리콥터가 등장하고 방공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 영상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마두로를 카라카스에서 데려와야 하며 그 도시는 푸틴이 제공한 방어 체계로 철저히 강화됐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유나이티드 14 미디어에 따르면 2024년 러시아가 IL-76 항공기로 베네수엘라 바크 MI와 판체르 부대 등 방공 시스템을 추가 공급했지만 여러 보도에 의하면 이 시스템들은 효과가 없었거나 무력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1월 3일 마두로가 사용한 러시아 방어 체계와 무기의 무용함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러시아 군사 자산 보고를 남겼다고 합니다. 2013년 도입된 S-300 방공 시스템, 수-30 전투기 여러 대, 92대 T-72 전차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푸틴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장비로도 미국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푸틴이 영입하려는 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 생각해보세요. 마두로와 1년 전 아사드의 몰락은 러시아 군사 장비가 푸틴 측이 주장하는 만큼 뛰어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이란과 베네수엘라에서 미국을 막지 못한 점에서 그렇습니다. 마두로가 몰락한 후 누가 러시아를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여기서 직접 방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러시아에서 무기를 샀거나 지원받는 국가는 푸틴 영향력 확대를 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지도자가 무기를 영향력 수단으로 쓰기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마두로에게 방금한 일은 푸틴에게 정치적인 모욕입니다. 그리고 푸틴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러시아 무기의 실패 그 이상입니다. 그 무기들은 원래 푸틴이 마두로의 영향력을 얻으려던 것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으로 무역이 강화되고 더 많은 자금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인다는 말씀이시죠. 또한 방대한 석유 매장량 덕분에 베네수엘라는 석유 통제가 중요한 지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국가입니다. 먼저 무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두로 축출 전 베네수엘라가 러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였다는 주장은 부정확합니다. 2025년 5월 인테르팍스는 2024년 러시아 베네수엘라 무역 규모가 약 2억 달러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년도에 비해 64%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러시아와 베네수엘라가 에너지, 운송, 물류, 제약산업 협력 강화를 약속한 뒤 나온 결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아직 큰 무역 파트너는 아니었지만 점점 성장하는 파트너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석유가 물론 이 미래 관계의 기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월 3일의 사건이 있기 몇 주 전만 해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얻으려는 그의 시도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로이터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가 제재를 받은 러시아 유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봉쇄를 위협하면서 러시아의 나프타 베네수엘라 수출이 위험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나프타로 버는 돈은 베네수엘라가 이 제품을 원하는 진짜 이유에 비해 덜 중요합니다. 나프타는 초중 진류를 희석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석유를 운송하고 정제하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2025년 7월 미국 공급업체와 거래가 중단된 후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에 의존하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응했습니다. 불과 몇 주 후 봉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을 때 약 10만 톤의 러시아산 나프타가 베네수엘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두로가 축출되고 미국이 베네수엘라 미래를 장악한 듯합니다. 푸틴이 베네수엘라 석유로 이익을 노렸던 은밀한 시도가 이제 무너진 듯합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러시아가 나프타를 공급합니다. 베네수엘라는 그 나프타를 이용해 더 많은 석유를 운송하는 데 활용합니다. 러시아는 나프타 판매로 이익을 얻고 앞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이익 확대 영향력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마두로와 협정으로 러시아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채굴하면 이 회사들은 그 석유 수익의 일부를 얻게 됩니다. 크렘린이 세금을 부과해 그 돈이 러시아 전쟁 자금이 됩니다. 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석유가 많은데 왜 베네수엘라 석유에 관심을 가질까요? 러시아도 석유가 많지만 베네수엘라는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알자질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확인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며 2023년 기준 약 3,03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치 발표 후 베네수엘라는 제약으로 석유를 거의 팔지 못했습니다. 이후 극히 적은 양만 판매했습니다. 이 3,030억 배럴은 러시아가 보유한 800억 배럴의 석유 매장량보다 거의 4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것이 푸틴이 베네수엘라 석유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네, 러시아는 충분한 석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가 편에 있고 영향력으로 베네수엘라 석유에 접근하면 푸틴과 정권은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었습니다. 마두로가 권력을 유지했다면 러시아의 지배력 강화가 미래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푸틴이 성공했다면 그는 수조 달러 가치의 신흥 석유 산업에서 몫을 얻었을 것입니다. 포브스는 흥미로운 수치들을 제시했는데 현재 배럴당 약 60달러인 원유 가격과 2008년 최고점에서 기록된 150달러의 가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포브스는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18조에서 45조 달러 사이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힘들 만큼 큰 금액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자신이 원했던 수조 달러의 몫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푸틴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마두로가 축출되었고 그 축출을 미국이 주도했다는 것은 이제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에서 이익을 얻을 나라는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1월 3일 말하라고 기자회견에서 직접 그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대형 석유 회사들을 투입할 것입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심각하게 망가진 인프라, 즉 석유 인프라를 고칠 것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 돈을 벌기 시작합시다. 라며 미국이 자체 통제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푸틴이 원했던 석유로 인해 미국이 더 부유해지는 것, 즉 베네수엘라 석유를 두고 벌어지는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로마이단 프레스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매장지에 접근하면 세계 석유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원유 공급이 증가하면 기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이 늘어나 원유 가격이 하락합니다. 서방 제재로 푸틴은 그림자 선단을 통해 러시아 원유를 싸게 팔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에서 수백만, 수십억 달러가 사라지고 러시아가 앞으로 받을 막대한 금액도 없어집니다.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소프트 파워를 시도했지만 미국은 1월 3일 푸틴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전쟁 자금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동맹을 잃고 전쟁 자금도 드러난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니콜라스 마두로 축출이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성과에 도취되어 있지만 마두로가 축출된 지금 러시아가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자지라가 2025년 12월 기사에서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개입을 확대할 경우 새로운 세계 질서의 씨앗을 뿌릴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베네수엘라가 중요하지만 러시아와 미국 등 강대국들의 졸로 전락했다고 주장합니다.
베네수엘라는 러시아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 러시아가 예상된 반응만 보이고 별다른 행동을 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비슷한 행동을 할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알자지라 보도입니다. 알자지라는 마두로가 몰락해도 크렘린궁에는 큰 타격이 아니며 오히려 러시아에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 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과 러시아가 도덕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놓인다는 뜻입니다. 푸틴은 러시아가 자국 인근 국가들의 일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보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델타포스, 즉 미국에서 가장 전개부대 중 하나인 델타포스가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에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군사 개입이며 어쩌면 일종의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푸틴은 이를 미국을 상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를 압박하려는 베네수엘라 개입으로 푸틴에게 원하는 영향력을 얻을 새로운 길이 열렸을 수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그 자금은 희망이 없을 수 있지만 푸틴은 이제 미국의 표적을 두려워하는 남미 등 다른 국가들과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푸틴은 베네수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만 하면 되고 이로써 푸틴의 입장을 우려하는 모든 국가와 연결됩니다.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1월 3일자 인디펜던트 기사에서 언급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부가 순조롭게 들어서고 권력기관이 온전히 남아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새로운 선거가 실시된다면 마두로 지지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억제하고 라이트에서 갱단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면 트럼프는 승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매체는 해로운 지역 여파가 제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사실상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미래에 얼마나 깊이 관여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권양은 푸틴의 미국 위선 주장 반박을 위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스스로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러시아는 앞으로의 전쟁과 국가 자금 지원을 드러낼 의향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두로가 체포되면 푸틴의 문제는 러시아가 마두로의 체포가 이익인지 확인할 만큼 오래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믿기 힘든 붕괴를 강요함으로써 러시아를 석기 시대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베네수엘라 최신 소식은 The Military Show 구독으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